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8장 성숙한 인간관계. 중독된 사랑과 완전함에 대한 추구. 질문.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중독되는 걸까요? 낭만적인 연인 관계는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관계를 갈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관계가 두려움, 욕구, 결핍, 불만족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분명 완전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남자이거나 여자이며 전체의 반쪽입니다. 완전함에 대한 추구로 인해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극성과 결합하려는 저항하기 힘든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적 충동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갈망은 이중성을 끝내고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합일은 가장 근접하게 육체적 차원에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교가 육체의 영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교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완전함, 순간적인 은총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구원의 수단을 찾으며 이중성을 끝내려고 하지만 형상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잠깐 감질나게 천국을 맛보지만 거기 있도록 허락되지 않으며 다시 분리된 육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불안전함이나 결핍감이 육체의 차원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마음과 동화되어 있는 한 당신은 외부에서 자의식을 끌어옵니다. 사회적 지위, 소유, 외모, 성공과 실패, 믿음 체계 등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거짓 자아인 에고는 불안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존재하는 느낌을 갖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지속적인 충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습니다. 결핍감과 욕구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관계가 생깁니다. 그것은 에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듯 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젠 상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고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단 하나의 초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조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에는 이제 하나의 중심,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당신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직도 외부에 의해 자신을 인식한다는 사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전, 두려움, 결핍과 불만족의 느낌들이 깔려있는 에고의 상태가 더 이상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이 용해되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 아래쪽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사랑과 그 반대 감정인 공격성, 감정적인 폭력 등을 함께 경험한다면 당신은 에고의 집착과 중독을 사랑과 혼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순간엔 상대를 사랑하고 다음 순간에는 상대를 공격하고 이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에는 대립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느끼는 사랑이 그 반대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완전하고 확실한 자의식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강한 욕구일 뿐이고 상대방은 일시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에고가 구원 대신 선택한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구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 방식이 당신의 에고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에고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두려움, 고통, 결핍과 같은 느낌들이 그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덮여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다른 모든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약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약효가 더 이상 없을 때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다시 나타나면 당신은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폭력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이 공격은 상대방의 고통을 일깨워서 반격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에고는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그러한 공격이나 처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중독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모든 중독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납니다. 중독은 당신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처음에 행복감이 지나간 후에 더 많은 불행과 고통을 남깁니다. 하지만 고통과 불행이 그 관계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당신 자신 안에 있던 고통과 불행을 끌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중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고 그때의 고통은 전보다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에서 구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주의력을 집중함으로써 맨 처음 만나게 될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속에서 현존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와 과거가 주는 고통을 용해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환상을 용해함으로써 참된 현실을 살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참된 현실이란 것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말이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 관계 자체를 피하는 건 역시 해답은 아닙니다. 고통은 어차피 거기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3번 실연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사막에서 살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지낸 것보다는 더 눈을 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강한 현존 상태에서 혼자 지낼 수 있다면 그러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